얘는 뭔가 모임이다 이런 뜻이야. 뭔가 모였다. 근데 좀 모임이라고 하면 좀 확실한 거, 딱 눈에 띄는 것들 모임이라고 보면 돼. 예를 들어 뭐 키 큰 사람 모여 그럼 누가 큰지 뭐 어떻게 알아? 뭐 누가 운동장에서 잘생긴 사람 모여라 그럼 너 갈 거야? 왜 고민해? 얼른 가야지. 그런 식으로 좀 애매하다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 그거는 명확한 건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집합인데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으로 한정 지었어. 그게 그런 뜻이야. 자, 뭐 일단 알파벳 앞에서부터 5개만 모여라 그러면 A, B, C, D, E가 딱 와서 설 거야. 그럼 이 표시 요거 있지, 요거 이제 우리나라에선 중괄호라고 하고 영어로 브레이스라고 부르거든. 쌤이 브레이스라고 좀 부를게. 이해를 해줘. 요 표시가 있으면 이제 얘네들이 어디 안 가고 탁 모여 있어. 저게 이제 집합 기호라고 불러. 집합 어디 가지 마. 이런 의미. 그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하나 원소라고 부른다. 원소, 원소, 원소. 이도 원소예요. 알겠습니까? 예, 저거 다 하나하나를 그냥 뭐 원소 말고도 다른 말도 써도 되긴 돼. 근데 일단은 뭐 너무 많은 단어를 가르쳐주면 좀 복잡하니까 원소라고 하자 이거야. 구성원이란 뜻이야. 구성원. 뭐 원소라는 뜻은 같은 뜻을 가진 되게 많아. 멤버라고도 부르고요. 얘는 우리 멤버야. 우리 구성원이야. 이렇게 불러도 되고 사실은 더 다양한 단어를 좀 써도 돼. 비슷한 의미를 갖는다면 오해만 없다면 써도 돼. 자, 여기까지 괜찮았니? 이렇게 이제 그 만들어 놓은 집합을 애써 훼손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요. 이름을 지어줍니다. 보통 대문자로 지어줘. 너는 A 해라 이렇게. 뭐 B인 것도 있겠죠. 알파벳의 마지막 세 글자 X, Y, Z 이렇게 해서 얘는 B라고 부르자 이렇게 써도 돼. X, Y, Z가 각각 원소이고 저기 여기에 집합을 표현하는 기호란다. 됐니? 자, 이런 식으로 구성원을 하나씩 전부 다 보여주는 것, 이것을 원소 나열법이라고 불러. 좀 이름이 좀 그렇다. 하여튼 원소를 쭉 나열해서 다 보여주는 거야. 다 진열해 주는 거지. 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말로 때울 수도 있어요. 이 집합 속에는 누군가가 들어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내 말을 잘 들어. X는 알파벳의 이게 말로 때우는 거야. 첫 5글자 이렇게 말을 했어. 그럼 이거라고 사람들이 알아줄 것 같아. 이런 의미야. 그러니까 X라는 건 이 안에 들어있는 원소를 대변하는 거야. 뭐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알파벳 첫 5글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B도 봅시다. B도 뭐가 들어있지 않니? B 속에 뭐가 들어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X는 뭐예요? 알파벳의 알파벳의 어떻게? 마지막 세 글자.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말로 때워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말로 했다. 그래서 조건을 제시했다. 이렇게 불러. 이런 식으로 집합을 말하면 조건, 제시, 법이라고 얘기를 한단다. 요거 두 가지를 이제 자유자재를 쓸 수 있어야 돼. 그걸 써서 사람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뭐 둘 중에 뭘 더 많이 쓰냐고 물어본다. 밑에 있는 거 훨씬 많이 써. 다들 말로 때워. 그래서 X가 있다. X는 짝수. X가 있다. X는 홀수. 이런 식으로 말하면 짝수 전부, 홀수 전부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이제 바라고 부른다. 그냥 그 있잖아. 바. 근데 실제 의미는 내가 설명해 줄게 잘 들어 란 뜻이야. X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봐 하고 이쪽에 설명을 적는 거지. 구분하는 거라고 좀 보면은 딱 맞을 것 같아. 그 다음 이제 지금 보여준 것처럼 집합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저 파란색 있잖아. 저 파란색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 A를 여기다 이렇게 써. 집합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거든. 이것을 벤 다이어그램이라 그래.
벤의 다이어그램이다. 이렇게 불러. 자, 벤의 뭐다? 다이어그램. 다이어그램은 그냥 그림 그린 거야. 이제 벤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부르고 있어.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았니? 그래서 ABCD 그냥 무조건 막 적으면 돼. 이렇게 편안하게. 벤 다이어그램은 굉장히 많이 쓸 거야. 보기가 편해서 자주 쓰게 될 것 같아. 자, 몇 가지 집합을 이제 말할 때 사용하는 그 전문 용어를 좀 이렇게 얘기해봤어. 잊어버리면 계속 얘기할게.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자. 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리고 원소라는 게 있습니다. 원소에 나열법이 있고 조건, 제시법이 있다.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좀 배웠어. 자, 한 단계 더 나아가자. 그래서 A라는 집합에 A, B, C, D가 있다면 조그만 A는 A에 들어있지, 그지? B도 A에 들어있고 C도 A에 들어있고 D도 A에 들어있잖아. 얌전히 잘 들어있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쓴다. 이렇게. 원소로 들어있다는 뜻이야. 원소로 들어있는 거지. 그래서 원소를 영어로 엘리먼트라고 불러. 원소를. 그 이니셜을 따서 E라고 쓴 거야, 이게. A는, 스몰 a는 A에 들어있는데 원소로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야. 자, 그 다음에 그거 말고요. 조그만 녀석을 꺼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포장을 하나 해줘. 그럼 얘는 A에 들어있는 애는 맞는데 집합으로서 들어있는 거다. 할 땐 요렇게 가운데 포크 하나를 빼요. A와 B가 있잖아. 이 안에서 나왔어. 그래서 포장을 이렇게 좀 해줘. 그러면 그거는 어디에 들어있다? 집합 A에 들어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이제 요 사람은 원소지만 이걸 씌우잖아. 그럼 원소가 아니야. 집합이지. 그래서 이거를 갖다 부분 집합이라고 불러. 자, 뭐라고 부른다고? 일부분을 꺼내서 집합을 만들면 부분 집합이 돼. 이것도 저거의 일부분이 부분 집합이라고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소로서 들어있는 거를 우리가 포함되다 이렇게 불러. 이것도 포함되다인데 쓰임새가 좀 다른 거야. 자, 두 번째 배운 포함되다는 집합이 집합 속에 들어있다라는 뜻으로 쓰고요. 첫 번째 배운 원소가 집합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씁니다. 뭐 다들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던데 원소가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조그만 게 있으니까 포크로 찝어야 돼. 그래서 원소 나올 땐 이렇게 하고 집합으로 들어가 있잖아. 그럼 좀 큰 포크, 아이고 가운데가 없는 좀 큰 포크로 진짜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건 너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어차피 이야기를 지어내는 거니까 그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해도 돼. 자, 간단하게 그럼 원소가 들어있다를 말하는 것과 집합이 저 속에 품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를 좀 다르게 봤어요. 그럼 2도 들어있니 A에? 그건 없는데 안 들어있다는 이렇게 하면 돼. 2라는 집합이 A에 들어있나요? 안 들어있어요? 이렇게 쓰면 딱 맞아요. 괜찮으니? 아이고야, 이제 시작인데. 자, 지금부터 그럼 갈게. 그럼 어떤 집합 속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을 수도 있어. 텅 비었어. 원소가 없어. 이런 사람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똑같은 뜻이야. 0조차 안 들어있다. 그래서 이제 공집합 이렇게 불러. 텅 빈 집합, 공집합. 둘 다 같은 뜻이야, 이거는. 자, 오해 없길 바래. 조심해야 되는 게 선배들이 맨날 실수하는 게 이런 거. 이것은 이 박스 속에 빈 박스가 하나 더 들어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 맨 밖에 있는 박스 있잖아. 이 맨 밖에 있는 집합은 비어있는 게 아니야.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다이니까 이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게 들어있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라고 말해. 그런가? 아니야. 이건 뭔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진짜 이렇게 된 거랑은 좀 서로 어떠하다? 달러. 기억해줘. 둘은 서로 어떻다? 달러. 같지 않아? 이건 이 안에 있는 원소가 있는 거야. 그게 들어있는 집 합이란다. 이 안에는 원소가 있어 없어? 원소가 없는 집합이 되는 거야. 이렇게 공부해두면 조금 나을 거야. 자, 그래서 말인데 이제 공집합이라는 사람은 말이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 돼요. 공집합은 내가 생각하는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모든 사람은 텅 빈 자리가 조금씩은 있다고 생각해요. 자, 몇 가지 샘플로 좀 얘기할게. 1, 2, 3 2, 1, 3 텅 빈 거. 자, 내가 지금 이제 3개의 집합을 썼는데 여기 텅 빈 부분이 있어 없어? 있어요. 항상 있거든. 걔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박스를 씌웠어. 알겠습니까? 그냥 텅 빈 공간이야. 텅 빈 공간을 이렇게 부르지는 않아요. 어? 텅 빈 공간에 이것까지 있어야 그게 이거야. 텅 빈 공간만은 이렇게 부를 수 없어요. 내 말 알겠니? 네. 저 텅 빈 공간 이것만을 가지고 이게 공집합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공간은 원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얗겠지만 내 말 알겠냐? 그럼 보자. 모든 집합, 내가 지금 쓴 A라는 집합이나 B라는 집합이나 C라는 집합이나 다 어때요? 텅 빈 것을 가지고 있죠? 그 텅 빈 걸 꺼내서 집합 기호를 씌우면 이게 되거든. 자, A에는 이런 사람이 들어있나요? 네. B에도 이런 사람이 들어있나요? 네. C에도 이런 사람이 들어있나요?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내 말 좀 어렵지 않니, 지금? 이런 걸 뽑아서 이렇게 좌우에 표시를 하잖아. 그럼 그게 얘야. 만들 수 있어. C에서도 이런 거 만들 수 있어. 들어있다고 봐도 괜찮아.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말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캐치를 좀 해야 돼요. 이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사연에 힘입어서 뭐라고 얘기할 수,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으로 존재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좀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쌤 여러 번 설명할 각오하고 있겠어? 쌤이 발명한 예제 같은 건데요. 좀 더 좀 자주 설명해 볼게. 이제 원소의 개수라는 것을 표현하는 기호까지 잠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좀 들여다본 후에 뒤로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할게. 원소의 개수는요, A 속에는 지금 원소가 몇 개 보이니? 2개요. B 속에는 원소가 몇 개 보이니? 없어요. 그렇지. 자, C에는 원소가 몇 개 있니? 무슨 엄청 많아, 맞아. 그래서 A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는 2개입니다. B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는 0개입니다. C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는 무수히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됐니?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여러 가지 상황에 한번 들어가 볼게. 지금까지 얘기 들은 걸 가지고서 진짜 여러 가지 상황에 한번 들어가 볼게. 다음 중 집합인 것을 찾고 원소를 모두 말하여라 그랬어요. 집합인 것을 찾아라. 집합을 찾아라. 그럼 1번 큰 홀수의 모임. 황당하다. 뭐가 큰지 내가 어떻게 결정해? 불명확해. 애매해. 가장 작은 자연수. 저런 거 있어? 가장 작은 자연수? 없어요. 1인데. 있구나. 자연수 중에 제일 작은 건 있어요.
그러므로 이거는 명확해요. 예, 요게 들어있는 집합을 하나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그런 느낌만 좀. 84의 소인수. 자, 84의 소인수 누구죠? 84의 소인수 있어? 있긴 있어? 네, 그래, 맞아. 없으면 뭐 없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집합을 짤 수 있잖아. 얘는 분명한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100에 가까운 수. 100에 가까워. 도대체 얼마나 돼야 가까운 건지 잘 모르겠다. 99.9가 가까운 거냐? 99.999가 가까운 거냐? 99. 아이고 미안해. 99.99999가 가까운 거냐? 결정이 안 되잖아. 너무 많아. 그 뭘 가깝다고 해야 될지 기준도 좀 없어. 그래서 기준 없음 못 만들어. 이렇게 고개를 좀 흔들어 줘요. 느낌 왔어? 자, 이따가 조금 개인적으로 또 한번, 원래 사람은 이제 자신만의 기준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100사람이면 100사람이 다 얘기하는 게 다를 수 있어. 그런데 오늘은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통의 기준이라는 걸 좀 배울 거야. 그래서 너가 그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게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교육이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좀 편리한 게 있어. 그래서 맞춰볼 거야. 그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이라는 게 도대체 말로 하기 힘든 그 기준이라는 게 뭔지를 느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 거고요. 조건 제시를 하여라. 또 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라. 원소로 나열해 보아라. 이거 조금 이따 체크할게. 이거 한번 해봅시다. A라는 집합은 1, 3, 5이고요. B라는 집합은 빼기 1, 0, 1입니다. 이때 C라는 집합을 만들 계획인데 그 집합의 원소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A 더하기 B. A는 라지 A의 원소이고 B는 라지 B의 원소입니다. 그랬어요. 그럼 보세요. 집합 A의 원소, 이 빨간 A 있지, 그지? 얘는 A의 원소였대잖아. 즉 A에서 꺼낸 거예요, 이런 뜻이야. 뭐 1을 꺼내도 좋고 3을 꺼내도 5를 꺼내도 상관없겠어. 그 다음에 요 B는 누굴 꺼낸 거다? 빼기 1과 0과 1을 꺼낸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둘을 뭐 해라? 더하는 건데 정확히 누구를 꺼낼지는 정해놓은 게 없는 거거든? 너 맘대로 해도 돼. A에서 1을 꺼내고 나서 B에서 마이너스 1을 꺼내던지 아니면 0을 꺼내던지 아니면 1을 꺼내던지 A에서 3을 꺼내고 나서 빼기 1이나 0이나 1을 꺼내던지 5를 꺼내고 나서 그렇게 하던지 또 자유야. 이제 그렇게 두 개를 계산할 때마다 뭐가 나오는 거야? x가 뿜어져 나오는 거죠. 두 개 더하면 0, 두 개 더하면 1, 두 개 더하면 2, 두 개 더하면 2, 두 개 더하면 3, 4. 여기는 4, 5, 6이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겹치는 거 두 번 안 써, 집합에서는. 그래서 0, 1, 2, 그럼 2 또 쓰지 말고 3, 4 한 번만 쓰고 5, 6. 이렇게 해서 이제 x가 될 수 있는, 집합 C의 원소가 될 수 있는 것은 0, 1, 2, 3, 4, 5, 6이랍니다. 바로 결론을 내리겠어요. 자, 이와 같이 생각한다는 거 알 수 있을까나? 좀 혼란스럽죠?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작은 a가 a에 들어있다면서요. 어? 들어있다, 포함된다, 원소다. 포함돼. 원소야. 그래, 그 말 맞아. 근데 원소이려면, 원소라는 것은 거기서 꺼낼 수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A를 A에서 뭐 한 거? 꺼낸 수로 보자는 거야. 저렇게 파란색처럼 해석해도 될 때가 있어. 자주 나올 거야. 그러니까 보통은 빨간색으로 처음 배워. 하지만 여기서 A는 A고 B는 B다라는 말은 이걸 A에서 꺼내왔다 이런 뜻이야. 이걸 B에서 꺼내왔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겠어. 알겠니? 그렇게 봐줘. 자, 어렵지 않았나요? 좀 피곤하지 않았나? 이런 데서 좀 연습을 더 해볼 거야. 그래. 이런 말투를 이해하는 독해 능력을 기르고자 하는 거야.
이건 진짜 그 기호를 읽고 아 이렇게 하라는 뜻이구나로 알아들어 주는 거거든. 외국어 배우듯 하는 거야. 알겠느냐?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의 분류, 그래서 유한집합이냐 무한집합이냐가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던 거로 잠깐 돌아가서 여기 보면은 아이고 느리다. 아 이건 아까 했던 거네. 미안해. 어디 갔지? 도망갔네. 여기 있다. 원소가 두 개지. 원소도 유한하다 이렇게 불러. 원소의 개수가 유한한 집합이고요. 요거는 원소가 엄청 많죠? 무한 집합이랍니다. 알겠음? 그냥 그거야. 그래서 그건 뭐 대단히 큰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리하여서 여기 보면은 요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말하여라. 몇 개야? 두 개. 요거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개인 거죠. 그래서 2 빼기 3 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어. 요건 좀 헷갈리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그거 얘기하고 넘어갈게. 자, 원소의 개수에 관련된 문제를 지금 풀고 있으냐? 이게 얼마일까? 이건 얼마고 뭐가 다를까? 자, 이 얘기는요,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집합. 이거 사람의 원소의 개수는 0개야, 0개. 근데 여기는 무슨 뜻이냐면, 집합 속에 누가 있어? 누가 있어, 이렇게. 뭐가 하나 있다니까? 그래서 이건 한 개야.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박스가 그게 집합이야.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무조건 원소야. 다시 한번 공집합이라는 것은 이렇게 된 사람을 얘기한단다. 근데 이렇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이렇다는 얘기야. 이거랑 이거는 같은 뜻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바깥에 있는 게 집합 기호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거 있지, 이거. 이게 원소야, 원소. 지금 원소가 몇 개 있어? 한 개 있는 거야. 다른 거야. 이쪽에는 원소가 몇 개 있어? 아무것도 없어. 뿅 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알겠느냐? 네, 그렇게 얘기하면 딱 맞아. 이해 갔니? 자, 그래서 이제 부분집합과 그 성질에 대해서 이제 한번 그러면 잠깐 얘기를 좀 나눠볼게. 네. 원소의 개수 중에서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을 잠깐 한번 들여다봤어. 이 뒤는 더 쉬워. 여기가 좀 그나마 어려운 거야. 자, 부분집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 일단 뭐 A가 1과 2와 3이 있다고 칠게. 그럼 이 속에서 원소를 꺼낼 때 1, 2, 3 이렇게 꺼내거나 1, 2, 1, 3, 2, 3 이렇게 세트로 꺼내거나 1, 2, 3 세트로 꺼내거나 아까 그랬지 빈 공간이라는 게 항상 있다고 빈 공간만 꺼내거나 늘 있는 거야 저런 거는. 그래 놓고 계속 이걸 달아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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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요. 그럼 이게 부분집합들이야. 자, 지금 내가 뭘 만들었다? 부분집합을 만들었어요. 몇 개냐면 1, 2, 3, 4, 5, 6, 7, 8, 8개 나왔네? 이해갔니? 바로 이겁니다. 어렵지는 않았니? 자, 그래서 이렇게 항상 해주면 돼. 그래서 A가 뭐 1과 2가 있다 그러면 1 꺼내고 2 꺼내거나 1, 2를 꺼내거나 아니면 텅 빈 공간을 꺼내거나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것만 이렇게 입혀주면 그게 바로 부분집합을 계산하는 게 되는 거야. 알겠느냐? 끝. 근데 개수만 좀 빨리 알고 싶으면 지금은 이제 다 했으니까 좀 노동을 많이 했지. 몇 개인지만 빨리 알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돼.
2의 세제곱. 여기 이제 이 위에 원소의 개수를 넣으면 돼요. 알겠니? 예, 여기도 이제 원소가 몇 개야? 2개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돼. 그럼 4개 딱 나오는 게 확실히 딱 여기 잡히지, 그지? 이건 8가지 나오는 게 딱 잡히죠? 이런 식이야. 이해 가느냐? 8개가 있고요. 4가지가 있습니다. 괜찮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이제 되는 거냐? 이 공식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건지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를 해줄게. 이제 가만히 쳐다보다 보면은 1이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안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지, 그지? 부분집합 속에 1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2가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안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2가지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3도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안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알겠니? 그래서 몇 가지? 8가지예요. 끝. 원래 이 경우의 수로 가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1이 들어 있을 수도 있고 안 들어 있을 수도, 2가 있을 수도 있고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몇 가지? 4가지랍니다. 괜찮았니? 뭐 이런 느낌이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아까 말한 대로 2의 n제곱 원소의 개수만큼만 적어주면 돼. 자, 그러면 예제 문제로 이런 거 한번 풀어보자. 자, 1, 2, 3, 4의 부분집합 중에서 2를 반드시 포함하는 사람을 골라주세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나? 네.